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또 한 주가 가니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자, 음, 오늘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지난주보다도 이제 점점 이제 날이 더우니까 생각이 없죠? 굉장히 많이 진짜 힘든 날들의 연속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그냥 목소리도 가고 도저히 안 납니다. 머리도 띵하고 머리에 안개 낀 것 같고 말이죠. 이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진짜 날이 상당히 많이 많이 힘듭니다. 언제나 이제 그 좀 태풍이나 좀 아주 뭐 종달인가 뭔가가 태풍조차도 그냥 멀리 또 비껴간대죠. 또 재밌게 또 언론에 보니까 코리아 패싱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글 패싱인데 패싱이라는 말 참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컷 데드라는 영어를 쓰죠. 컷 데드. 사실 거의 패싱이라고 씁니다만 영어로 쓰면 저는 컷 데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니 그냥 자, 내 얼굴에다 쓸까요? 컷 데드 뭐 이런 식 이게 우리말 쌩까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이거 잘 안 보이나 보다 이게 여기다 써볼까? 이거 뭐 그냥 펜이 없어 이걸로다도 가능하네요. 작년 패스라는 그렇게 키스는 아이씨 뭐 뒷사람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쌩까다는 얘기거든요. 보고도 본 척만 척하고서 그냥 툭 지나가 버리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컷대드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태풍조차도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지무지 덥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물투님. 네, 늘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요즘 도서관에서 살아요. 야, 도서관에서 산다. 네, 좋네요.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도서관에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뭐 더우니까 그 제일 시원한 데가 사실 도서관이지. 옛날에 이제 은행이 제일 시원해가지고서 은행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은행에서는 그 온도 조절 때문에 아마 그 버큐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굉장히 시원하게는 아마 많이 못할 겁니다. 옛날에 은행 들어가면 거의 추울 정도였는데 이제 도서관은 여전히 아주 시원하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뭐 오늘이 30? 내일이 말일이네요. 그죠? 네, 그죠? 벌써 그렇게 되네요. 이제 뭐 7월 다 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서 사실 뭐 앞으로 좀 공부 얘기를 좀 이제 천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뭐 이 시간 만나면서 뭐 서로 힐링도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기출 문제 좀 나름대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문제 풀이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려주신다면 또 그걸 갖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진단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이 안 오셨네요. 전부 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원래 7월 말하고 8월 초 같으면은 대개가 이제 뭡니까? 전부 다 휴가를 떠나시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아마 휴가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마 9월 달이나 돼야지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쿠니님, 그렇습니다. 더워서 아주 사람 진짜 바글바글해요. 그랬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뭐 길거리 지나가도 말이죠.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찌그러져 있죠. 전부 다 더워서 익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아무튼 빨리 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월까지 뭐 이런 더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장사들만 상당히 좀 좋아지고 아이스크림 장사, 에어컨 장사 이런 분들 굉장히 아마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날이 더워요. 건강 유지 잘하시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해야지 뭐든지 좀 이룰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약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셨던 것들, 그런 특정의 내용들, 요런 거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답 찍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100% 알고서 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찍어서 또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찍어서 맞춘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몇 점이야? 그러면 선생님 저 찍어서 몇 점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찍어서 맞춘 것도 결국은 실력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찍어서 맞춰서라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현 상태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린 여기가 이제 도서관이 좀 바글바글하다는데 우리 제니스 영화 이 아프리카 방송 여기가 좀 바글바글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우리 친구들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랬었죠. 오늘서부터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보면 올해 서울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좀 진단을 좀 해드릴까 그랬었는데 서울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쉬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진단하는데 좀 약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서 일단 국가직 9급을 가지고 좀 여러분 진단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물팀 다들 휴가 갔나 보네요. 맞아요. 다 휴가 가셨습니다. 다들 휴가 가시고 갔다가 뭐 와서 뭐 누구는 뭐 일본 갔다가 왔다고 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휴가 언제 가냐고. 글쎄요. 뭐 저는 휴가 가는 것보다도 사실 문제 만들 걱정, 책 개정할 걱정, 그리고 2019년 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걱정이 사실은 더 큽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 요게 더 나을까요? 자, 올해 여러분들 1번 문제죠? 자, 1번 뭐 생활영어 문제로 사실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활영어 문제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거 맞추셨나요? 어떠셨어요? 한번 우리 스님견님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바쁘시죠? 우리 스님견님은 굉장히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스님견님 우리 통화도 잠깐 했었죠? 했었는데 이제 분석하는 거 너무 잘게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조금 큼지막하게 이제 한번 분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때요? 요거 올해 맞히셨나요? 아니면 뭐 이제 특별하게 물론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 좀 뭐 나름대로 이게 왜 여기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전체를 물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용 표현이잖아요, 전부 다. 요걸 좀 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올해도 준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이상해진다. 2016년까지는 조금 대화 생활용어냐 대화 쪽으로만 갔는데 이거 관용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거 걱정이다 그랬는데 내 걱정 그대로 여러분들 관용 표현 중심으로 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용어 약하신 분들 첫째 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못 잡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좀 먼저 익혀주셔야 되니까 우선 첫째, 생활영어는 일단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게 여러분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생활영어 약하시다는 분들은 일단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우셔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옛날 2015년 이전으로 좀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5년 이전에는 전부 다 이런 것처럼 해서 우리가 좀 관용 표현들 이런 거 중심으로 다 사실상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용 표현 중심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같은 경우는 그 10끝을 좀 보시는 거 좀 그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는가 또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뭐 Curry Close, Take My Eye Off the Wall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담이죠 사실은요. War on the Bridge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용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바로 뭐냐면은 10끝입니다. 그걸 좀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엉클리스는 웬 속담이 그랬습니다. 네, 속담입니다. 네, 속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말트 010님 반갑습니다. 네, 좀 늦으셨군요. 네, 좀 늦게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관용편을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만일에 몰랐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클로즈를 놓고서 좀 찍어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 나온 것으로 봐서 우리가 뭔가 가까이 이런 식으로 뭐 근접했다 뭐 이런 느낌의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문제 출제하신 분이 그래서 커리 클로즈라는 좀 어려운 표현 각각으로 시간에 맞게 대하다라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뭐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죠. It's for 30 now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가까이 다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클로즈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공에서 눈을 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잠시 이제 그 중요한 데서 눈을 뗐다는 얘기죠. 약간 뭐 방심했다 이제 그런 느낌. 예,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좀 가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외울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용 표현은 자꾸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뜻. 네, 그 뜻만을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역이 되겠죠. 의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에서 눈을 뗐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미국 애들이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공에서 눈을 뗐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바로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방심했다라든지 잠깐 중요한 것을 좀 놓쳤다라든지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통해서 그 숨어 있는 뜻을 좀 생각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사실.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외워라.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전혀 추론 자체가 불가능한. 글쎄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관용 표현에 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을 유추해 보는 거. 추론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뭐예요? 네,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우리가 어떤 게 보면 이제 속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글자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그 다리 밑에 물이다. 여러분 다리 위에서 올라가서 밑에 흘러가는 물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 흘러간 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엎질러진 물이다,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용 표현을 외우실 때는 지금 내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숨은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결국 전달하는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스마트 010님, 네, 올해 지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국가직위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고요. 네, 1번 정답 맞습니다. 네, 정답 1번 맞습니다. 네, 앙상블님 정말 10끝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10끝 좀 뭐 제가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책 자체를 우리 만드신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네,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생활영어 쪽이라든지 이런 관용 표현 쪽에 상당히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옛날서부터 이제 좀 그런 쪽을 좀 많이 연구했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훨씬 더 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10끝 이제는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뚠뚠님 들어오셨네요. 바빠서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오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진짜 날 더운데 우리 뚠뚠님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얼굴 보기가 어떨까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한번 봤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뚠뚠님 갔는데 뚠뚠님 와 계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날 더운데 잘 좀 지내시고 건강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즐거운 날들이 아마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기도 합니다. 오늘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 010님은 또 이제 뚠뚠님하고 또 인사를 하네요. 반가워요. 그랬습니다. 뭐 촌스럽게 반가는 또 뭡니까? 뭐 요즘 반가 별로 안 쓰죠. 아우 촌스러워요. 그래서 네, 서로 인사해 주니까 좋네요. 그냥 자주 왔었던 우리 얼굴들은 모르고 누군지 몰라도 닉네임은 굉장히 익숙하니까 네 반갑죠. 네 특히 뭐 우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닉네임이 아마 스닝개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전에 우리가 스닝개님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면 모두가 걱정을 했었죠. 오늘은 안 오시나요? 끝나가는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안 오시나 이랬었는데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여기가요. 가상의 공간이고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키가 생겼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매개체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끈끈한 정이 있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마트 010님 뭡니까? 안녕하세요. 저 국가재는 지방지 다 최합해서 오늘 지방직 임용 등록했어요. 그랬습니다. 엑스마스 123님. 그래서 123님. 죄송합니다. 스마트 010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둘 다 취업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스나이퍼 논리도 개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뭐가 좋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스나이퍼 논리도 꽤 사륙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왜 모의고사 얘기 안 하십니까? 우리 엑스모스 123님. 모의고사 안 하셨나요?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둘 다 취업하셨고요. 오늘 등록하셨고요. 좋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엑스마스 123님 제가 이제 참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르잖아요. 가상의 공간이고 저는 닉네임밖에 모르고 말이죠. 우리 엑스마스 123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게 참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희한하게 실강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별로 안 찾아오는데 인강으로 들었던 분들은 참 잘 찾아오셔요. 올 때 뭐 술도 사갖고 오고 먹을 것도 사갖고 뭐 요번 주도 이제 저 지방에 사는 분인데 진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냥 지나가면 도저히 도리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해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엑스마스 123님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이제 솔직히 사실 그래요. 취업하고 나면은 합격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바빠요? 솔직히 진짜 왜 이렇게 바빠요? 그동안에 이제 멀리에서 어떤 분들, 그죠? 어떻게 뭐 친척분들, 친구들 뭐 이런 데서라든지 아니면 희한하게 또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일을 또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선생님 꼭 한번 갈게요. 그래 놓고는 못 오죠. 그러니까 갈게요라고 하시면 한 10분이 갈게요 하면은 거의 한 분 오실까 말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계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엑스마스 123님,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우리 팬분들도 아마 굉장히 좀 축하리라 믿습니다. 스마트 공유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맞습니다. 초창기 멤버. 야, 벌써 초창기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상당히 진짜 1년이 돼가니까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어떻게 벌써 이렇게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개면은 뚠뚠님, 스닝개님, 반갑고요. 뚠뚠님 강의는 가리것 없이 전부 최고였죠. 그랬습니다. 아유, 뚠뚠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스마트 공유님 취업하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엑스마스 123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우리 팬분들님이 굉장히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얘기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공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라도 좀 써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써주셨네. 아침에 눈 뜨면 생강이부터 무조건 들었어요. 영어 잘 못하는 편이라 무조건 첫 스케줄은 생강이로요. 갑자기 지방제 서울시 다 90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요. 갑자기. 네. 맞아요. 영어는 참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다 보면은. 그죠? 영어는 내가 솔직히 그 쌓이는 걸 잘 몰라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그 온라인으로 첨삭반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윌비스 홈피에서 이제 첨삭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주 좀 더 지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일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통화하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 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솔직히 짜증나요.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번 첨삭한 자료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그때 인제 본인이 해석했던 거 거기에서 인제 뭐 문법 사항에 대해서 확인했었던 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의외로 굉장히 좀 어설프게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0번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꼭 가만히 보면 영어의 실력 느는 건 꼭 그런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한 3-4년, 4-5년 뭐 10년 만에 만났어요. 어우 속으로 그러죠. "야 너 옛날 그대로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늙었죠. 그죠? 사실은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솔직히. 응? 얼마 전에도 저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쩜 옛날하고 똑같으십니까? 거짓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내가 스스로가 늙고 변한 거를 나는 알겠는데 어쩜 똑같으세요? 하나도 안 늙으시고 그래요. 우후후. 그건 아부성 발언인 거 저도 알거든요, 사실은. 바로 영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쌓이는 거를.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그 간혹가다 그런 거 얘기해요. 우리 그 친구들이 지금처럼 우리 학교 간 친구나 누가 인제 이제 한덕경 선생님 강의 들어봐. 그러면은 인제 인제 소개받은 사람이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하라는 대로 뭘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이제 그 소개받은 친구들이 깝깝할 때가 사실은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강의 듣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진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것이 실력 쌓아가는 어떤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었는데. 꼭 이제 우리 엑스방스 123님 완전히 지금 딱 그 말. 예, 갑자기라는 말에 그리고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 이거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해 준다라는 거 그런 말씀 저도 드립니다. 우리 스마트 010님 질문해 주시네요. 네, 진짜 갑자기 올랐어요. 스나이퍼는 스타드 병행에서 10회도 기상했습니다. 일행이 오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기타 저한테 궁금한 것들도 얘기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얘기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요번 달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요번 달에 9월이군요. 제가 이제 필사기출 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이제 기출에 대한 분석 강의를 조금 더 이제 각 학원들이, 각 선생님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 리뷰가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기출 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있고, 그 매니아 분들은 진짜 대단하게 이제 기출 리뷰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했다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필사기출 비법이라고 사실 있습니다. 필사기출 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뭡니까? 그 강의하면서 그랬죠. 제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출 하나 정도. 특히 이제 지방직급이나 국가직 7급, 국가직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제발 시험 보기 전에 봐라.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발 이거는 여러분 말이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똑같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너무나 똑같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출 갖고 분석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레스모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에도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결국 어조로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 올해 합격한 친구들의 진짜 암암리에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숨어있는 합격생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몇몇 친구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하나 가서 딱 봤는데 너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출 문제랑 그날 전보는 문제 너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 필살기출비법 강의하는데 요거 제가 오늘 뭐 홍보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꼭 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의 방법의 어떤 그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엑소머니스 123님 아침에 눈 뜨면 생각이부터 무조건 들었어요. 영어는 네 그러셨군요. 아까 제가 그건 읽어드린 거네요. 네, 스마트 공연 독해청 1, 2문장은 좀 가탈스러워서 좀 고생 좀 하시죠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셨군요. 그러셨습니까 스마트 공연님? 국어 한국사는 그냥 기본서 기출 반복이에요. 전 그 두 과목은 크게 안 힘들었었고요. 영어만 원수였습니다. 영어 30점 정도 오르니까 다 합격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합격 수기 같은 거 안 쓰는데 쌤 때문에 감사해서 다 올립니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합격 수기 같은 거 안 쓰는데 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사실 뭐 저는 뭐 어느 누구한테도 오늘도 뭐 누가 이제 그 저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아프리카 하면서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합격생님 불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합격생님 불러와가지고 해서 합격생들 와서도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시간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사실은 그 합격생들 별로 불러오는 거 원치 않아요.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오라 그러는 것도 솔직히 안 맞고 저는 그러잖아요. 저를 우리 친구들이 진짜 노량진의 유리한 선생님이다, 뭐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돈 주고 와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하고 안 맞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바빠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와서 부탁하면은 또 해달라고 부탁하면 오겠죠.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진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서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와라. 그럼 오면 뭐 1시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여러분 1시간이라는 것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반나절 가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시간 가지려는 것을 제가 좀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사실은 합격생들 제가 사실 뭐 오란 얘기를 사실 안 합니다. 전에는 뭐 어떤 학생은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왔습니다. 뭐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이러면은 저는 뭐 감사하죠, 솔직히. 그런 학생이 있었으면 진짜 감사하다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 이제 국회 8급 합격한 학생이었었는데 진짜 감사해요. 지금도 진짜 감사하는데 뭐 그런 경우를 지어놓고선 제가 굳이 와달라 전화하거나 그다음 돈 주고 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더 없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010 그리고 선생님 인스타 가입하셨어요. 네, 인스타 아니 가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스타 뭐 가입 권유 같은 게 좀 뜨더라고요. 갑자기 인스타가 홈피가 나오던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운받았죠. 뭐 다운받아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가입하셨어요? 선생님 맞으세요? 진짜예요? 그랬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진 올리는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가입해놓고 그냥 몇몇 친구들만 오면은 그냥 댓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여유 있으면은 제 일상도 한번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 모습 그때그때 좀 보여드리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한번 보면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든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인스타에다가 인스타 동영상도 올라가죠. 얘기 좀 한번 해줘봐. 인스타 동영상도 올라가나요? 그죠? 네.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지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 동영상 만일에 가능하면 말이죠. 제가 이제 문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한번 인스타로 한번 찍어서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하는지 말입니다.
야, 고은이님, 우와, 팔로우 할게요. 그래서 한덕현이랑 검색하면 바로 뜨는 건가요? 그래서 저 몰라요. 저,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그거? 우물정자하는 거?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해시태그를 계속 달아주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제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댓글만 달고 있습니다. 뭐 닉네임은 제니스 잉글리시 한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했고요. 국어 한국사 기본서 기출 공부하는데 성적 잘 안 오르던데 스마트 010 나중에 상담하자 나랑 나랑 상담하자. 그다음 엉클리스는 크어 같다는 또 뭔가요? 크어 길다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엉클리스님. 잘 모르겠네요. 네, 스마트 공인치가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건가요? 그랬습니다. 스마트 010님. 글쎄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합시다. 스마트 010. 오늘은 그렇고 내일 오후쯤 한번 나한테 문자 한번 줘요. 오후 한두 시쯤에서. 그럼 내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통화 시간 알려드리고 통화 한번 합시다. 엑스마님 완전 축하드려요. 저도 합격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랬습니다. 늘 좋은 날님 좋습니다. 네, 스마트폰 제니스 잉글리시 한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렇습니다. 똠똠님 바쁘신 인사 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더니 드디어 하시는군요. 그랬습니다. 아유, 우연찮게 가입을 했어요.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가입을 했는데 조금 이제 하는 방법 좀 알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한 동영상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이게 스마트 공유력이 맨 밑에 그러셨군요. 1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1분만이라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천사님, 그 마음 어떤 선생님과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선생님일까요? 네, 어떤 선생님. 그분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본인 홍보에 합격상 앞서기 싫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합격상 세워가지고서 이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뭐 제 강의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꼭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상담 들어와도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물어봅니다. 이제 나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아까 합격 수기 보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합격 수기 누가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가끔은 우리 선생님들 학교 수기 억지로 쓰라 그러죠. 예, 쓰라 그래가지고서 얼마 또 이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에요? 한번 그 선생님 이름 뭐 여기는 뭐 제 방이니까 말이죠.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진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저랑 또 성격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영상 올라가요. 짧게요. 그랬습니다. 동영상도 짧게 가능해요. 그랬군요. 하면서 근데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이제 글을 썼잖아요. 아니면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해시태그 계속 해야 좋습니까? 그래야지 검색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그죠? 요거 지금 들으신 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동영상 되어 그랬습니다. 천사님. 좋습니다. 글리스님 독해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왕초보 수준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죠? 독해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왕초보 수준. 근데 이제 왕초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클리스님. 써먹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요. 가령 이제 문법은 되는데 독해가 잘 안 된다. 만일에 이런다라고 한다면은 문법을 어느 정도 아는데 만일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초보라기보다는 공부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영상 일부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공공님 알으셨죠? 네, 한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 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남시 사회복지사 합격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노래 꼭 잘. 네, 처음 뵙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인사. 오늘 뭐 좋네요. 네, 우리 학교 못하신 분 좀 마음이 좀 그러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팸이라고 생각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이제 아프리카 하는 거 아셨나 봐요. 그죠? 근데 처음 입장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 좋습니다. 꼭 한번 얼굴 뵀으면 좋겠고요. 미리 만일의 시간 같이 약속한다면 우리 밥이라도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얘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 올라오기로 했는데 그 좋은데 점심 때 뵙고 같이 한번 점심 한번 하기로 했는데 한번 오시면 좋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 당장 선생님께 가서 인스타 사용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네, 엉클리스님, 네, 한번 조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독해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문법 공부, 독해 공부가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지문을 볼 때, 문장을 볼 때 하나하나 좀 문법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단어 중심의 독해가 아니라 문법 중심의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것만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참 지금 뭐 저하고 얼굴도 모르고 엉클리스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딱 글 써놓은 거에 두 마디 요것만 보니까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엑스마스님이 엑스마스 뭐 123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30점 올라갔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풀이 방법도 문제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독해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볼 때 문법을 조금 생각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풀이법 요런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접목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하셔서 공부 계획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과 독해 첨삭하면서 독해 문법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많이 깨우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꼭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 스님계님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통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하시는 완전 간 콩할 만한 그 학생이죠. 왜 시험장에서는 안 읽힐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완전 간 콩할 만한 그 학생이 아시는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누구신가요? 시험장에서 안 읽힐. 아, 글쎄요. 아, 이건 좀, 어, 자, 이거 간 콩알 만해지는데 이거 아유 어떡할까 이거. 뭐 이 방법은 만일에 본인이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할게요. 우리 천사님은 그 뒤에 이제 닉네임을 제가 뺐습니다. 천사님은 만일에 시험장이 아닌 상태에서 가령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봤을 때 나름대로 합격 점수가 나오는데 시험장만 가면 거기서 점수폭이 한 2, 3점 정도 만일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 시끄러운 데서 문제 푸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일에 실전이 아닌데 하고 별 차이가 한 10점 정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진단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출번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실 때 꼭 기출 요거 하나 정도 진짜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해서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한번 요 기출 문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더 편안하게 좀 보실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그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스타일이 더 편하고 더 잘 맞는데 국가대 지방직 문제가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이 긴 거에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연습을 조금 길게 좀 해보시는 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 혹시 내 전화번호 아신다면 저한테 문자 한번 주시면은요. 한번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한번 상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2번인데요. 잠깐만 요거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우리 공무원 영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은 어조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핵심은 어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100% 어조와 관련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유형의 문제 레스모어를 준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국가직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진짜 너무나 똑같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필살 기출비법 여러분 강의하는데요.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거는 진짜 반복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그걸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아무리 저는 여러분들 각 과목별 제 이제 각 강좌별로다 이건 한 번 들으세요. 이건 두 번 들으세요. 이거는 세 번 이상 들으세요라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사기초비법 요거는 말이죠.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본인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진짜 그냥 젖을 정도로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머릿속에 익혀주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험은 난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 출제 스타일은 100% 똑같다. 그 말씀을 꼭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글에 우리가 이제 느낌을 좀 가지고 가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빈칸 채우기에서 여기서는 또 뭡니까?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논리독해 쪽이죠. 사실은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자, 왼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왼절과 바로 뭐라고요? 주절의 어조는 뭐다? 순접이라는 겁니다. 왼절과 주절의 관계는 순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뭐 했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할 때 그럼 그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할 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또 가끔 가다 이런 사람들 있죠. 역설 아닙니까? 역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논리를 측정하는 문제다. 요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한다 그래서 embrace 한다. embrace라는 단어가 바로 포용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어조가 바로 뭡니까?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럼 여기도 뭐가 온다는 겁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셨다 하더라도 아 빈칸의 내용은 플러스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이 돼버리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여기 비코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코즈 바로 뭐니? 인과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주자로 또 뭡니까? 순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볼 것 없이 바로 뭐가 되는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요 한 문장만 보더라도 이 글의 내용은 플러스라는 것을 사실은 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플러스 내용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령 2번에 보시면 바로 뭐라 덜 관심을 갖는다. 그죠? 더욱 혐오한다. 그랬습니다.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 했습니까? 상실에 대해서 덜 거기에 안주한다 그래버렸어요. 상실, 개개의 상실에 대해서 덜 거기에 안주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 하나밖에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조 하나만 가지고 요번에 여러분 서울시 문제라는 건 거의 뭐 독해 지문 가운데 사실 거의 다죠. 한두 문제 빼놓고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보신다 하더라도 어휘 문제조차 전부 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푸시게 되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 바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두려움 뭡니까 상실의 두려움은 근본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두뇌의 말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위협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아 하우에버 나왔으니까 뒤집어졌구나. 물론 어느 정도는 보겠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 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 와서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빈칸 채우기도 결국 뭐에 해당된다고요? 주제에 해당된다고요. 빈칸 채우기도 주제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죠 사실은요. 절대적이 되는 건데 이거는 투자 얘기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식상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보시는 바대로 문제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을 넣어서 상실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뭐다? 그 글에 바로 뭐라고요? 핵심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뭡니까? 결국은 상실과 관련된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1번하고 3번 또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이건 주식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 3번하고 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가지고서 그냥 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쉬웠다. 자체에서 어조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체 문제는 어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도 바로 뭐다? 그 글의 주제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요게 사실 좀 필요했었는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천사님, 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강약이, 맞아요. 강약이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죠? 강약이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게 가장 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강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죠? 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강이 되겠죠. 시작이니까. 근데 갖다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약을 여러분 본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사실은 또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을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빈칸 채우기 2번 문제입니다만 빈칸 채우기 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걸 통해서도 마찬가지로도 여러분 전부 다 거의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네, 요것을 조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거 진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출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혹시라도 앞으로 공부하시는 것에 좀 방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목입니다. 요거 제목입니다. 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 채우기도 사실은 글의 주제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죠? 네, 글의 주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떻게 문제 풀었습니까? 글의 주제가 되는데 반복되는 말을 또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문장에서 진짜 거의 다가 뭐 로스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결국 로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반복되는 건 또 어디에서 우리가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까요? 어디에서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까요? 바로 문두문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글의 공통점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된다라는 것, 아까처럼 각각의 문장에서 많이 반복된다는 것. 제가 여러분 반복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리죠. 첫째, 주어가 반복될 경우. 그걸 핵심어다.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문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 셋째, 그 다음에 문두, 문미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스마트 공무원님 말씀하셨는데 문두, 문미에서 반복되는 단어. 바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 요것도 사실상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이제 사실 우리 시험에서 보게 되면 거의 대개 문두, 문미에서 많이 반복되는 거. 이것들이 정답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좀 많죠. 그러면서 반복되는 것도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게 바로 뭡니까? 동일한 단어가 그대로 반복된다? 아니죠. 영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걸 진짜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죠. 가령 그 과학자, 첨퍼전 베이커라는 사람 이름 주고 그다음에 그 과학자, 그 연구자, 그 저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묘사해주는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지난 수년간 여행을 하다가 나는 봤습니다. 여기서 위하고 휴머는 동격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거에 사는지 그랬습니다. 과거에 묻혀 산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죠? 여러분은 과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이 좋았지 이런 생각하시는 설마 없겠죠?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말이죠. 내가 지금 강의에서는 지금 그 얘기들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 좀 해봐. 그 옛날 과거, 과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옛날에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소구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걔들은 죽을 때 되면은 말이죠, 그죠?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서 거기에다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정도, 그죠? 네, 맞아요. 뚠뚠님은 뭐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나이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과거보다는 분명히 미래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분명히 지금 그 앞에 아주 넓게 드넓게 펼쳐져 있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드넓은 광경을 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엉클리스님은 도깨 버퍼링 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도 써달라 그랬더니 버퍼링 중이라고 써주셨네요. 아유, 맞습니다. 지금 도깨 버퍼링이라니 우리 문제는 아니고 들으시는 분 문제겠죠. 네, 스님 개념 과거 생각 많지요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공부 좀 더 할까. 또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까 스님 개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뭐 이제 옛날에 그랬을 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흔히 수업 중에 그런 농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영어 안 한다. 영어 하나 봐라. 이제 이랬던 분들이 거의 한 8, 90%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만나면 지금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영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겁니다만은 글쎄 어떡합니까? 뭐 지난 건 지난 거니까 말입니다. 네, 그대로 지난 건 잊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스님께님 지난 건 지난 겁니다. 네. 가끔씩은 학창시절 생각나죠. 군대 시절. 아유 군대 생각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우리 스마트 010님 1시간 뒤 일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렀구나. 많이 늦게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노인인데 말이죠.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스님께님 제가 그랬습니다. 천사님 영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과거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또 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거 뭐 시간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볼 수 있죠. 아, 여기도 또 과거가 나와 있네. 그죠? 아, 과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과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아, 그다음에 또 과거가 또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와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갑자기 여기서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자 우리가 가진 전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요? 수년간 여행을 하면서 난 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과거에 너무너무나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렇게 돼버렸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살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말이죠. 그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과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과거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과거 얘기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분명히 현재가 나왔단 말이죠. 현재가 딱히 보이질 않네요. 그죠? 그럼 시간과 관련돼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과거, 현재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가진 전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앞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현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가 우리가 가진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요 이은 또 현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대명사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쓰는 반드시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찾아가시면서 해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 실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도 바로 뭐냐면은 대명사를 반드시 찾아가면서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현재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둘러싸여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현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 관련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서 맞춰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뭡니까? 과거의 유산을 찾기 그게 바로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만 확대 해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나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놈에서 반복되는 단어 과거 그러면서 문면에서 뭐가 왔다 현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현재를 뭐로 바꿔 쓴 겁니까? 나오라고 바꿔 써버린 거죠.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면에서 과거 얘기라고 문면에서 결론 내려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문면에서 현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단순히 나오라고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보실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공교롭게도 아까 2번하고 3번 독해를 봤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10개가 독해 지문이잖아요. 그죠? 10개가 독해 지문인데 그 10개가 사실은 거의 다가 이 두 지문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빈칸 채우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주변의 어떤 논리, 즉 when이라는 것이 주제라고 같다라든지 because하고 순적 관계에 있다라든지 그리고 문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past와 present, 그 과거와 현재라는 어떤 공통점을 요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줘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시간. 그러면서 어디에 대해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은 그 글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 과거와 어디에요? 현재가 공존하면 그 글의 주제는 어디에 있다? 바로 현재에 있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제가 평상시 강조하는 그런 모든 풀이법 요 두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두 지문에서 본 특성들을 그대로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뭐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요 두 지문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20문제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요번 주 여러분 독해 지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더 감안해서 만일에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하고는 다르게 한도 문제가 좀 더 많네. 글이 좀 보이네. 전체 흐름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 그러니까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첨삭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 문제를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시했는데 문제 틀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각각의 문장들의 서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유기적 관계, 흐름, 단어를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시제를 통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웅클리스 2번. 네, 말씀 정답 2번이고요. 콩지로의 숫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제가 또 모르는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좀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사실 좀 그러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기출 세 문제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두 지문. 진짜 아주 전형적인 두 지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과 함께 만났다라는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잠깐 얘기 나누고 두 문제, 세 문제죠. 뭡니까 생활연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었던 시간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갔습니다. 월요일, 항상 월요일이 전 가장 기대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또 하루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또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날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독해푼 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 한번 독해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하고는 다르게 좀 보인다라는 느낌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번에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말이죠. 기출 문제 가지고서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들 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지막 문제에서 3, 4번 고르시는 것은 해석 자체가 조금 안 되셨던 분들이 3, 4번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 시간서부터는 선생님 저는 몇 번을 선택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저희 여러분의 현 상태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그러면서 또 기출 가지고 또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던던님 그래요. 꼭 최종 합격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합격하셨으면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합격 소식 알려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